퇴직을 하게 되면 이제 현금 흐름을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는데요. 많은 경우에 재취업을 합니다. 재취업은 평균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약 4, 5년에 걸쳐서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창업을 하거나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결국 퇴직 후에 개인이 직장 생활을 안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소상공인이 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누구나 소상공인이 될 가능성은 농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SNS 5060 마케팅에 대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3부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기입니다. 먼저 소상공인이 되는 퇴직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디지털 전환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실제로 소상공인에게 의미 있는 것들을 분석해 보고요. 두 번째로는 5060의 SNS 이용 행태는 어떤지 이를 통해서 SNS를 통한 시니어 마케팅 시사점을 3부에 걸쳐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나온 온라인 플랫폼 사용기업 실태조사라는 결과 보고서를 보면요. 주로 소상공인 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최근에 창업한 비교적 젊으신 분들 또는 사업에 있어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정의를 보면요. 상당 부분이 도소매업, 숙박,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요. 이분들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상권이 쇠퇴하거나 경쟁이 심화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당 매출액을 보면 평균 약 2억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2019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선 나타났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분들은 이분 중에 약 전체의 7% 정도가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분들은 소상공인 단체 같은 가입 활동을 하시는 분은 전체의 약 17% 정도가 되고요. 나이로 보면은 40, 50이 제일 많은데 약 61%가 됩니다. 이를 넘어서서 60대까지 되면은요, 더 수치가 높아져서 약 한 85%까지 치솟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다시 어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소상공인이 되는 과정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특히 IMF라든지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소상공인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방안 연구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디지털 전환 그리고 비대칭적인 경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저희 주변에도 보면은 똑같은 반찬 가게라고 할지라도 밴드라든지 어떠한 카페를 통해서 예약을 하고 고정 고객을 중심으로 굉장히 매출을 일으키는 부분들, 또 미용실이라고 할지라도요. 기존 고객을 중심으로 문자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약을 하고 다시 운영을 하시는 이런 분들과 디지털을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차이는 극명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양극화가 심화되는데, 소상공인의 그 상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나들 가게인 경우에도 온라인 주문이 굉장히 상당히 전에 비해서 급속도로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 SNS 활용은요, 블로그가 가장 많고 이유는 아무래도 나이에서 오는 것이 큰 것 같습니다. 예전에 블로그부터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 거고요. 또 카페다, 커뮤니티다, 그리고 홈페이지들을 만든 이런 기억들이 있는데, 소상공인의 홈페이지를 보유한 비중은 대략 한 20% 언저리가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구에 대한 또 다른 연구에서 보면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고려할 것은 어떤 기술에 대한 수용성, 이것은 뭐냐면 인프라, 인력, 지식 등 준비 정도, 또 기술 이해도 학습 용이성, 이런 것을 기술 수용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의 매출액 수준의 일정 부분이 돼서 더 사업을 확대하거나 그러한 분들에게서 관심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디지털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은 전체의 약 15%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역량을 강화시키느냐에 대해서 첫 번째 단계로는 아날로그를 디지털화하는 교육,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한 교육들을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곳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에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프로그램을 보면요. 온라인의 진출 역량 강화, 새로운 채널에 진출하는 거고, 또 진출 및 라이브 커머스 제작 운영 지원, 고득 경제 지원, 기반 조성 등 이러한 판로 지원 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례를 보면은 아무래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것을 배워서 새롭게 재도약을 꿈꾼다든지, 또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돈 안 들이고 직접 카페 홍보물을 제작하는 방법을 배운다든지, 요새 무시할 수 없는 배달앱 사용법을 이용해서 매출을 증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성과를 지표, 광고 성과를 지표로 삼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핵심만 얘기하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매출을 늘리거나, 그래서 이익이 증가해서 돈을 더 많이 벌거나, 아니면은 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아주 굉장히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를 해보니까요.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돈을 투자해서 자신이 그것을 통해서 투자한 것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야 하는 굉장히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국은 이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이익이라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출을 늘리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비용이 드는 것을 감소하는 것과 같이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라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5060의 그럼 SNS 이용 행태는 어떤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라는 방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소셜미디어의 이용률 전체로 보면 카카오톡이 물론 가장 높겠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네이버 카페, 이런 순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인스타그램과 밴드,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이런 순서가 되지만, 우리는 5060의 세그먼트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자료들은 공공에게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을 그 테이블이라고 하는데요. 조사 테이블. 여기에 보면은 연령, 그 다음에 지역, 직업 이런 것들로 해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5060의 상위 순위를 보면 전체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카카오톡, 유튜브, 그 다음에 밴드가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밴드를 통해서 동창들을 만난다거나, 또는 밴드를 통해서 지역의 지역사회와 소통한다거나, 저 같은 경우도 밴드를 한 10개 정도 가입해 있는데요. 이러한 커뮤니티 기능을 요새 하는 것이 밴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이제 많이 조금 전과 같지 않은 것은 카페라든지, 물론 이제 특수 목적을 가지고 카페를 기업이나 민간이나 운영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지만요. 밴드가 5060에서 조금 앞섰고,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반면 눈에 띄는 것은 인스타그램인 경우에는 타 연령 대비 40대까지만 해도 55%가 되고, 30대는 78%, 20대는 83%까지 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5060에서는 그 수치가 36에서 44% 떨어진다라는 것. 근데 이것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즉 소셜 미디어라는 것은 전체로 보기 위해서는 정보 뉴스를 얻는 것이 70%로 가장 많고, 또 다양한 컨텐츠가 많아서 그리고 소통하기 위해서가 있는데요. 그것을 또 서비스로 발라서 보면 카카오톡은 소통 대화하기 위해서가 약 90%에 달하죠. 그리고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친구의 최신 소식을 알고 싶어서 그렇다. 인스타그램도 친구의 최신 소식을 알고 싶고 다양하고 재밌는 콘텐츠가 많아서 높고요. 트위터는 반면에 정보 뉴스를 얻기 위해서다. 유튜브는 다양하고 재밌는 콘텐츠가 많아서다라는 식으로 조금씩 그 채널에 따라서 특성이 다른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때 이용하는 기기에 있어서도 대부분 스마트폰이 약 97, 98% 정도 되죠. 근데 눈여겨볼 부분은 컴퓨터라든지 태블릿, 또 심지어 TV 같이 큰 화면들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집에서 볼 때는 스마트폰보다는 아무래도 눈에 좀 피로도나 잘 안 보이는 것도 있어서 TV랑 연결해서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컴퓨터, 노트북으로 보는데, 이러한 추세는 점점 더 커질 것이고, 특히 시니어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것을 연동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은 앞으로 더욱더 주목받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뉴스를 접한다는 것이 주는 의미가 있죠. 새로운 정보, 새로운 것들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을 뉴스라고 정의한다면 5060에 있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 카카오톡,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정보 뉴스 획득이 전체의 약 73%가 이렇게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다양한 콘텐츠라는 것 그리고 소통하기 위해서가 5060에 있어서는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눈에 띄는 부분은 물론 이제 모집단이 그 각각의 SNS에서 광고를 클릭해 본 그 경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숫자를 해석하실 때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찌 됐건 광고를 클릭하신 분들 중에서 반응률이 상품 구매 경험까지 이어지는 게 28에서 46%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비율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100명이 광고를 클릭했는데 그중에 뭐 20명, 28명에서 46명이 구매를 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구매 경험까지 이어지는데 영향이 가장 큰 것은 현재 인스타그램임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카카오톡도 있다는 것이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선호하는 게시물의 형태가 어때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5060에서 높은데요. 이거는 타 연령 대비는 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는 65%가 이미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5060은 그보다 낮은 54에서 57%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텍스트인 경우 전체는 약 20%라고 얘기를 했는데 5060은 26에서 33%라고 얘기함으로써 텍스트에 익숙한 세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동영상은 전체가 16%인데 여기서는 60대로 갈수록 13%로 낮아지고 50대는 17%가 되면서 약간 이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니어들의 디지털 익숙도, 특히 이제 기기를 활용하는 능숙도 같은 게 연관이 되면서 전체와 같은 현상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텍스트 기반의 그런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텍스트를 일부 가미한 이미지 이것이 핵심이 되어야 하지 않나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트위터인 경우에도 이미지가 전체의 53%, 특히 나이가 드신 60대인 경우에는 56%로 높아짐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있고 텍스트가 있고 이런 것들을 조합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 중요한 틀이지 않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카카오톡의 경우에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특히 인증식으로 여러 가지 활용 폭이 늘어났는데요. 5060인 경우에 카카오톡의 부가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도 적지 않습니다. 무려 선물하기를 보면 이 데이터는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는 있지만요. 그래도 60대가 45% 그리고 50대가 63%라고 물론 이제 그 표본이 몇 달에 한두 번 이상 사용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확인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 숫자는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필요에 의해서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모티콘까지 또 일부 쇼핑까지 시니어들의 그 사용이 늘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카카오 채널이라는 것도 기업에서 많이 쓰는데요. 9 플러스 친구죠. 이거를 쓰는 이유를 보면은 할인 쿠폰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배송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와 같이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자기가 구매했거나 어떠한 혜택을 얻거나 했을 때 연동돼서 쓰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광고 클릭 및 구매 여부에 대해서도 생각한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시니어의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얼마만큼 스마트폰이나 이런 디지털 기기를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 자체가 그 시니어의 삶에 있어서 시간을 좌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미디어 시청을 합니다. 그것이 TV로 가득했던 것 부분을 디지털이 차지하게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공간 측면에서는 내가 집이나 뭐 교통수단이나 어느 한 곳에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벌써 다른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디지털의 가상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고 이것을 또 시각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메타버스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삶의 엄청난 비중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지나가면서 상점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 같은 현상이 이러한 디지털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심층 면접 결과를 냈는데요. 60대에서 눈에 띄는 부분을 보면 페이스북을 하는 이유는 유학 간 친구들, 외국에 사는 친구들과 소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도 그렇게 되었고요. 그런 것들이 커 보이고요. 심지어 페이스북 광고 클릭 및 구매 여부도 무시할 수 없는 숫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스타의 경우에 이제 50대 여성인 경우에 좀 그나마 확률적으로 높아지는데요. 이분들이 하는 그 동선을 보면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수강생 관계, 그러니까 선생님과 제자 관계에서 친구로 주로 이제 문화예술 교육에 계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점점 어느 세대 5060은 인스타를 안 할 거야라는 편견을 갖기보다는 점차 여러 가지 실생활의 경로를 통해서 노출이 되고 그것에 익숙해지면서 마치 젊은 사람들이 쇼츠, 뭐 15분, 15초짜리 어떤 동영상, 뭐 틱톡 이런 식으로 가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고연령층에서도 점차 나타날 수 있겠구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트위터는 이거 누가 쓰지?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요새 그런 것들로 인식이 돼 있는데요. 실제로 지인과의 소통 목적을 위해서 특히 60대 여성의 경우에는 내가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서 정보 교환 위주로 활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인 경우에는 FGI 결과를 보니까요. 50대 여성인 경우에 예전에 여행하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는데 요새는 유튜브 홈 화면에서 동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정말 정보가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고요. 또 이용률을 보면 다양하고 재미난 콘텐츠가 많고 내가 찾고자 하는 맞춤형 세부 정보가 있고 또 뉴스 같은 것도 얻을 수 있다라는 답변이 5060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FGI 경우를 보더라도 여러 종류의 영상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보면은 60대인 경우에는요. 정보를 요약해 줘서 내가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정보의 홍수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황색 언론처럼 우리가 주의할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기존에 접하는 정보의 양 그리고 또 눈으로 보여지는 질에 있어서는 좀 더 세분화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유튜브이지 않나 봅니다. 거기에 동영상 주제를 보더라도 뉴스나 정보 이것이 가장 많고요. 생활정보, 경제 쪽을 5060은 보고 있고요. 더 눈에 띄는 것은 유튜브 광고를 통해서도 상품 구매 경험이 있다. 그 숫자가 의외로 5060에서가 20대, 30대, 40대보다 높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니어들이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경험치가 높아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요. 블로그 이제 많이 예전에 많이 하셨죠. 저도 이제 블로그로부터 시작하고 여전히 블로그는 유튜브와 함께 운영하는 매체로서 전문가들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용자들은 왜 5060을 하냐 보니까 경제라든지 음식, 여행, 학습, 일상 이런 순서로 본다라고 합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의 영향을 받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50 이런 세대는 블로그밖에 없었던 시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그때의 영향을 받았던 그 미디어, 특히 SNS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고 또 동시에 가장 핫하고 가장 대중적인 것들의 영향을 중복 복합적으로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끝으로 SNS 시니어 마케팅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뭐 온라인 마케팅 개념은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상품이나 구매를 연결한다라는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봅니다. 사람이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되고요.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그 기억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회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그 구매
고려 대상군 중에서 구매를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마케팅의 원칙입니다. 처음 구매를 하고 나서 품질에 의해서 이탈이나 유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만족을 할 경우는 추천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시니어 삶에 있어서는 마케팅이라는 게 시니어 삶의 여정이란 것, 또 맥락, 특히 라이프 스테이지 이런 거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고 무엇보다 이제 몸의 신체의 노화에 따라서 노화 과정의 길목에 놓여지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니어들의 시간, 공간 활용을 보시게 되면은 그 오프라인 속에서는 30분 이내의 거리로 좁혀지지만 온라인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디지털로 여기저기로 왔다 갔다.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기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외국 해외 여행 영상을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의 시간, 공간 동선이 확대가 되고요. 그러다 보면 개개인의 내가 어떤 가치가 있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 중에서 구매 세트가 되는 것은 결국은 마케팅 해자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해자에서 온 그런 해자라고 본다면 무엇이냐? 바로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공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간을 같이 점유해 있느냐라는 문제가 되고요. 그중에 이제 비즈니스 쪽으로 가면 현금 여력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그 제한이 들어가고 우리는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통제할 수 있는지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테스트하고 다시 변화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객들의 경험 동선이라는 것은 삶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이벤트는 무엇인지 계절의 이벤트는 무엇이고 또 연간, 주간, 일간 계획 3을 못 du고 그 속에 건강의 상태와 4차원 시공간 동선 디지털 그것이 현금 흐름과 마케팅 이런 원칙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SNS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기본적으로 6가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냐? 즉 목표 고객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있어서는 그 고객이 어떤 라이프 스테이지에 있는지, 어느 시공간 동선을 쓰고 있는지, 핵심 니즈는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 SNS 마케팅에서 어떻게 매체를 선정할 거냐? 이때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기본적인 세그먼트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성별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소득 수준, 뭐 지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채널에 맞는 특성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것은 차별적인 어떻게 경쟁 대비 어떠한 차별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언제 어디서의 개념은 고객의 SNS 경험 동선에서 어떻게 노출하고 거기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끌어당길 것인지 또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어떠한 마케팅 프로모션을 실행할지 홍보물을 만들지 이러한 것들의 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소상공인들 특히 이제 디지털 마케팅, SNS 마케팅, 뭐 유튜브 마케팅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제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리서치, 컨설팅, 교육 분야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이러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저도 정리를 하고 특히 이제 누구나 퇴직하게 되면은 디지털 마케팅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게 개인이든 개인의 브랜드든 소통이든 아니면 소상공인과 같은 사업을 하시든 그 경우에 꼭 필요한 필수제가 되었다는 것. 그중에 SNS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의 특히 타겟 목표 고객의 니즈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질문들과 마케팅 기법들이 녹아들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그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원하고 어떤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아주 심플한 who, what, why에 대한 이러한 진지한 성찰 그리고 그 충분한 조사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의 목표를 설정하고 하는 것이 핵심이지 않나. 이것은 비단 개인으로서 디지털 생활을 하는 것에 지나든지 아니면 소상공인으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저처럼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컨설팅이나 실제로 집행을 하든지 이런 관점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본질은 크게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을 알려주시면 같이 고민하고 또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